말씀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와 소감. 네, 강은국까지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정성호라고 반갑습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곳곳에 약간 어린 친구들이 보이는데 약간의 욕설과 폭력이 좀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에서 백승락 역할을 맡은 곽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 보다 이제 이 극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고 또 GV 토크까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큰아버지 역할의 유순웅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연극하면 딱 좋겠는데 다음에 연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금이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주에까지 오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지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딸 금옥 역할을 맡은 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무주영화제 처음 와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꽉꽉 자리도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국민 역할을 맡은 강민규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에서 첫째 딸 혜영 역할을 맡은 장미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셨을 때 2장의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투명한 카드가 있습니다. 포토카드. 여러분들 선물입니다. 네,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이로 된 거, 보트라고 써있는 카드는 관객 투표 카드입니다. 나가시면서 관객 투표를 해주시면 거기에 사인 받고 가져가시지 말고 네, 꼭 투표를 해주셔야지 관객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영화 상영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영화 속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등장하시는 분이죠. 그 아들 승상역의 박민규 배우님은 화장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언제나 한 번은 오시는 법이 없네요. 네, 여기 네, 캐릭터와 같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바로 보실 때 네, 윤금선아 배우님께서 그 혜연 역할 해주시는 배우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승락의 여친인 유나 역의 송희준 배우님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겹치셔가지고 안타깝게 참석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해드리도록 하고 옆에 계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의 각본과 네, 화장실 가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들어오시라고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연출을 맡은 정성호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옥 역할 맡은 이선입니다. 다행히 아까 그 영화 시작 전에 인사드렸을 때보다 많이 어두워지지는 않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재미있으셨어요? 네. 너무 잘 보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진행하시죠. 인사를 다 해야 되나요? 네, 저는 다 듣고 싶은데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큰아빠처럼 하지 마세요.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딸 금이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째 딸 혜영 역할을 맡은 장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구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동민이하고 맡은 강민주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영화 제목 뭐라고요? 2장. 아, 이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배우님. 네, 고맙습니다. 문제의 큰아버지 관택 역할을 맡으신 유시민 배우님이시고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화장실에 갔다 오신 우리 박민규 배우님의 늦은 인사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2장에서 백승랑 역할을 맡은 곽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그 영화를 여러분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실 캐릭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만났을 때 사람들이 벌이는 아주 재미있는 감정들과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눈여겨보셨던 점들을 직접 물어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 먼저 여쭤본 다음에 객석에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시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게 하나의 캐릭터에 저 배우가 저격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 아닐까 요 차원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그 배우들을 다 모았을 때 캐릭터 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도 방구석 전쟁이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가족으로서의 케미스트리나 이런 게 딱 나왔어야 되는 출연진들이 모여야 이 영화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감독님이 캐스팅하시는 과정에서부터 엄청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단편 영화를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첫째 혜영 누님 장리우 배우님이 이제 첫째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이 2장을 좀 기획을 했을 때 일단 첫째 누님 혜영 누님 그 장리우 배우님과 광민규 배우님을 좀 염두를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했고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조금 바트게 저희가 좀 촬영이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로의 서로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한 어떤 그런 시간들 좀 줄이고 서로 좀 잘 아는 관계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로의 어떤 추천과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뭐 강민규 배우님은 강민정 배우님 어때요? 그래가지고 뭐 둘이 어떤데? 그래서 둘이 보는데 막 둘이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도 재밌고 그리고 또 뭐 장유 배우님, 이선희 배우님을 이제 추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인맥과 약간 좀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결성된 가족입니다. 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가 캐스팅 과정 자체도 한국 영화 한국사의 축소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신비를 제가 또 한 분씩 일단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배우분님들께서도 연기하실 때 각자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케미스트리를 내고 그 장면을 다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그런 호흡을 맞추는 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유승용 배우님. 저는 호흡 맞출 필요 없는 배우들이에요. 이쪽 가족하고는 사실 별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도 하고 학연, 지연, 혈연하고 전혀 관계없는 캐스팅이에요, 저는. 정말요? 네.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요? 그 유승호 선배님, 그 선생님은 제가 아는 그 PD님이 추천으로. 많은데요. 네. 제가 정말 각별한 선생님 PD님의 추천으로. 인맥인데.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깜빡깜빡 하시니까. 네. 김민준 배우님은 그럼 여기 가족분들하고 중에 누구랑 제일 호흡이 잘 맞았는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뭐 하는 거?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승아이 형 여기 옆에 왔죠?
앞에 계시는 분 큰할아버지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엄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너무 혼나가지고 오. 영화상에서요. 영화상에서 엄청 혼났거든요. 정말요?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장미우 배우님 어떠셨어요? 연기하실 때 배우들하고 전체 앙상블 호흡?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촬영을 시작하고 뭐 그 전에 리허설도 했지만 같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차에 같이 타고 또 이선희 배우 차에 같이 타면서 배우들이 그래서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더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영화에서 좀 같이 이동을 그렇죠. 영화에서도 차에서 계속 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정 배우님.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딱 셋째 금이처럼 행동을 했고요. 가운데 껴가지고 그냥 말 잘 듣고 언니들 말 동생들 잘 이끌고 뭐 그 정도로 약간 중간 입장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차도 진짜 재밌었던 게 맨날 이제 합정역 몇 번 출구 새벽 6시 이렇게 하면 그 콜타임이 있어요. 저희끼리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니 차 타고 이제 촬영장이 막 인천 어디였죠? 좀 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이동하면서 그때 또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서 언니들이랑은 계속 차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호흡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관객 여러분이 날 어려워하는 줄 알지 않나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그 찍소리 못하는 둘째인데 이게 실제로는 제가 이제 그 남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이 역할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괜히 좀 풀죽고 이렇게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지냈는데 정말로 이게 로드무비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함께 하다 보면 이게 또 돈독해지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진짜 그 덕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다 재밌어요. 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언니가 제일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멸시를 잘 받았지만 역할로는 또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고 이렇게 여기 무주까지 와서 찾아뵐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서희 누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역할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찍소리도 할 수 없었었고요. 계속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들로 작업을 참여하고 그리고 너무 제가 근데 여자 형제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이제 여자 형제가 생긴 것 같은 여자 형제 아닌가요? 남매. 죄송합니다. 여자 남매가 없었는데 이제 실제로 여자 남매가 생겼다고 생각할 만큼 누나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친동생처럼 잘해주시고 잘해주신다는 표현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연기할 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함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감독님께서 계속 단편에서부터 가족들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요거까지만 물어보고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감독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외동아들이. 진짜요? 근데 희한하지 이거 어떻게 썼지? 되게 신기하네요. 그 누나들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데 영화에서 이 영화의 신비네요. 아무튼 이 신비 풀어주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카메라 들고 계시는 랜디 쪽 분께 먼저 드릴게요. 관객분이 전달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성남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온 이재기입니다.
아주 뜻깊게 잘 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장이라는 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돼야지 관심 있고 그런데 이렇게 힘도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드신지 정말 놀랐습니다. 네, 한 가지 스토리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작 관계돼 가지고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에서요. 그게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 매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다시 화장을 하면 정말 뭐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 끝털이 보면은 화장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매장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끝날 줄 알았더니 결론 가서 화장을 하는 그것이 좀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이런 질문 될지 모르겠는데 제작비가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서울특별시 영상위원회라는 게 자막이 밑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좀 후원이 있었는지 뭐 공개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장과 화장이 이제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의 대립이 어떻게 보면 세대의 갈등의 어떤 요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장래의 어떤 지점이 매장을 고수하는 가족이라면 이제 이 혜영의 가족들은 이제 화장을 이제 고수하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좀 부딪히는 지점이 저는 매장과 화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화장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제 큰아버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이 사람들의 혈족 직속 아버지는 아니고 그 동생의 이제 형인데 큰아빠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아무래도 그 직계 가족인 아버지가 지금 다 돌아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남겨진 이제 자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큰엄마가 하는 말이 이 큰아빠가 조금 이제 이 동생들 자녀들을 좀 이해하게 된 어떤 그런 순간이 좀 당겨지면 좋겠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새끼들도 아닌데 그냥 하고 싶으면 하게 냅둬라 약간 요 말을 하고 이 큰아버지 어떤 자기가 동생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을 좀 화장이라는 약간의 화장과 매장의 약간 중간 형태의 수목장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갈무리를 지는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제작비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요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저 뒤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22주차 임산부인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제 남편이랑 우리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형제들이 많은데 북적북적하면서 갈등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서로서로 원동력도 없고 정도 없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요. 네.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부모님 일에 대한 그런 큰 거를 결정할 때 만약에 혼자서 결정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형제가 있고 하면은 좀 그런 슬픔이라든지 마음의 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그 형제 중에 가장 머리가 짧았었던 여자가 있잖아요. 혜영 누나가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뭐 대자보 같은 것도 붙이고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동생을 가장 엄하게 이렇게 혼내고 하는 분이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보수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장을 마치고 나니까 저분이 혼자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운 의미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원망이라고 하기도 미안함이라도 하기도 영화에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복선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거를 의도하시고 그분 혼자만 우는 거를 그렇게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혜연 캐릭터를 이제 좀 설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밀착해서 좀 관찰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한 가족이 실제로 5남매였고 네 명 위로 4명이 다 여성이고 실제로 이제 막내가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풍토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남성 중심적이면서 굉장히 남존 여비가 강한, 그래서 이 장남과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로 이제 5명의 여성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족 형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안에서 누군가는 거기에 이제 어떤 뭐 반기 혹은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혜연이라는 어떤 했었는데, 사실 꼭 혜연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대부분이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단선적으로 쭉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욕망이 바뀌고 변명의 여지가 바뀌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복잡다단한 감정들을 좀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짧게 할게요, 죄송해요. 10초 안에. 그래서 근데 혜연이 이제 사실 가장 반기를 들고 가장 아버지를 증오하는데, 반대로 이제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아버지의 해고를 본 다음에 올라오는 그 어떤 감정들은 사실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굉장히 좀 원망의 감정, 그리고 또 그리움이 될 수도 있고 미안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증오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 순간에 나오는 어떤 형태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겠습니다. 네. 너무 슬프네요.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서울에서 온 30살 남자인데 그 캐릭터를 빚는 되게 뭐랄까 그게 되게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아까 외동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집에서 실제로 3남매거든요. 3남매고 막내인데 외동에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서 그 주고받는 대사들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실제로 저런 대화가 되게 많이 오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잡아내셨을까 되게 그게 놀라웠고요. 두 가지가 좀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기다리는 장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닥을 밀고 있는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큰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실 때 옆에 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약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 혹시 특별한 의미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영화가 끝이 났지만 이제 이후에 각본을 쓰신다고 하면은 이 500만 원의 향방은 어떻게 됐을지가 지금 좀 궁금했거든요.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세 번 이제 할아버지, 그 중년 남자 혹은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3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저도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저희 5남매의 어떤 세대를, 중간 세대를 두고 윗세대를 이제 큰아버지, 큰엄마, 그리고 우리 밑세대, 위세대를 이제 좀 민중 동민이가 했었는데, 이 3대를 좀 링크해주는 무엇인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 영화 안에. 그게 분명히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링크가 되긴 하지만, 그게 좀 가시적으로 영화 안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납달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뭐 그 중간에 각 세대에 따라서 등장하는 그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동백꽃이라든지 그 금이가 보는 동백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어떤 그 존재 혹은 그 아버지 존재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500만 원.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어떻게 됐을까요? 500만 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가족 회의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받고 싶었죠? 네.
저는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로 결혼 자금 잘 썼어요. 치약은 살 수 있겠죠. 혹시 어떤 대사가 우리 집에서 나온 대사랑 정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첫째랑 둘째 제가 지금 집에서 막내인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약간 치이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언니한테 내뱉는 대사나 이제 그 막내 그 동생분한테 내뱉는 대사가 뭔가 위아래로 치여서 억눌려서 말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저도 약간 누나를 보면서 그런 게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금옥의 캐릭터에 공감을 많이 하셨구나.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 때 여기 빨간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앞으로 좀 전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가족분들 연기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너무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연기를 하셔서 그런데 그런 어떤 대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대사대로 디렉팅을 하셨는지 아니면 되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막 애드립처럼 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했어요. 촬영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신지. 거의 대사대로 했어요. 저희 리허설도 좀 많이 했고 딱 감독님이 생각하신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감독님의 뜻대로 대사를 너무 잘 써주셔서 잘 써주셨어요. 대사가 너무 훌륭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그냥 감독님 원하신 대로 다 찍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네. 뭔가 이 말에 숨은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뭘까요? 강요는 없었습니다. 그 강요 말고 뭐가 있었죠? 페이크를 좀 갔던 것 같아요. 페이크. 죄송합니다. 비결은 페이크에 있었네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저 뒤에 마이크가 되겠으면 한번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장이란 작품을 학생께 여쭙는 질문인데, 이장이란 작품을 그러니까 기획이는지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한 중고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의 성묘를 하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공동묘지에서. 네. 근데 공동묘지가 이제 어느 절반 정도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싹 다 이제 밀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온 걸 이제 그 풍경을 목격을 하고, 뭔가 그 죽은 사람까지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그 풍경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풍경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밀착해서 볼 수 있었던 가족분들이 있었는데, 그 오남매의 어떤 풍경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거기에 저의 어떤 바램과 상상을 좀 가미해서 이장이라는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더 많이 선택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저도 사실은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연극을 하고 있는 주로 하는 배우인데, 연극은 조금 이렇게 메이드 해야 되는 역할도 막 주어지기도 하고 하죠. 근데 영상은 아무래도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운에 많이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금 유약하지만 조금 모성애를 자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배우한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화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필하고 그래서 또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도 그렇고 극에서도 그렇고 구박하면서도 엄청 많이 챙겨주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역할도 그렇지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성향, 사실 남자답지만 이제 잘하는 그런 연기가 이제 그런 연기이기 때문에 또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연기도 이제 다 잘하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챙겨준다고 하면서
오늘 점심 먹으면 밥 값은 왜 승낙이한테 내라고요? 이해를 못하겠네. 또 챙겨주는 거고 계산은 계산이. 저희 마음으로. 네. 너무 돈독해서 보기가 좋은데. 또 얘기해주세요. 네, 저기 뒤에서 마이크와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중에 그 첫째 딸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감정이 제일 숨기고 있는, 그러니까 잘 감추고 있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이장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아버지의 뼈를 보고 나서 그 밥을 먹을 때 아이가 그 뼈를 한참 동안 보고서 먹지 못하고 이제 밥을 이렇게 그걸 피해서 국물을 떠먹고 이렇게 밥을 떠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아빠 얼굴 생각났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 첫째 딸의 심정은 어떠했을지가 조금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신 배우님의 생각은 어떠신지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때도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지? 아들만 찍길래. 그러니까 그 씬 안에서 어쨌든 혜영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뭐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느낀 우리 동민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똑같죠.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게 이게 마치 캐릭터의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가족 안에서 분란이 나는 어떤 감정의 화학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째 딸 혜영은 되게 이렇게 묵묵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쭉 상황을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 순간에서 욱하는 성미가 있어가지고 분란이 나고 그리고 둘째 금옥은 마치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치이면서 다독이면서 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는 얘기가 말리는 시누이 같이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살짝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셋째 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더 하고 말하면 참 좋겠다. 가지고 활력을 책임지긴 하지만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넷째 혜연 같은 경우가 이제 투사같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반감이나 이런 거를 즉각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인데고, 더군다나 이제 막내 승락이는 사실 누나들 때문에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 얘가 누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희한하게 장면마다 이제 문제가 나는 장면마다 다 보면 이 5개가 차례로 벽돌이 타다닥 맞춰져가지고 뭔가 확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정말 감독님도 잘 짜셨지만 그걸 잘 구현해내는 배우님들이랑 너무 장면마다 잘해서 정말 우리 집에서 분란이 날 때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좋아야말로 이 영화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재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아니고 제 얘기를 듣기에 너무 잘해주신 분들께 일단 박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심하게 말하면 큰아버지인 우리 이제 관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악의 축이자 가장 땅인데 이 영화에서 그렇다고 굉장히 답답하고 가족들이 다 싫어하는 인물로만 그려졌느냐 하면 또 뒤에 가면 가족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 또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아내한테 구박받으면서 사는 그런 이제 위상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짠하게 그리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감독님이 그 큰아버지를 그렇게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른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택을 어떤 인물로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배우님께 먼저 좀 여쭤보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런 거를 요구를 했고요, 저한테. 진짜요?
예. 그 굉장히 권위적이지만 사실은 뭐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따뜻한 그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권위적이면 권위적이고 한데 그렇게 좀 요구를 해가지고 좀 캐릭터를 설정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관객들 보니까요. 배우하기가 진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약간의 미스만 있어도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어떻게 저걸 뼈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세세하게 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 중년 남자 3번 나오는 것도 다 찾아내시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건데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 연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큰아버님 캐릭터를 그렇게 그려주시는 데 대해서 감독님께도 한 말씀. 제가 그 밀착해서 볼 수 있었던 그 아버지 도대체 그 가족이 사실 저의 그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게 자기가 태어나서 개인의 의지로 뭔가 자기가 내가 가부장이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도 태어나서 남성 중심 사회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편입된 바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부장과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을 좀 분리를 좀 이제 시켜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좀 그 끝물이잖아요. 이 가부장 주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큰아버지의 캐릭터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마지막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고 아니면 배우님들 네네 말씀하세요. 도민이에게 네. 많이 지루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대답을 굉장히 사고뭉칠 발랄한 친구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외로운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연기했을 때 막 욕도 하고 또래 아이돌로서는 사고를 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생각했을 때 동민이랑 친구가 자기하고 얼만큼 잘 맞는 친구였는지 그래서 연기하기가 어려웠는지 편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쉬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저도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엄청난 행복을 기대하면서 저 엄청난 에너지 다음 영화에서도 보고 싶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끝으로 이제 그럼 저기 끝에서부터 마지막 소감 인사 말씀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투표 좀 해주시고요. 어제 봤다는 그 파도하고 투표 별 차이가 어떻게 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꼭 투표들 해주시면서 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배우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도 언젠가는 개봉을 할 텐데, 네, 개봉하면 또 대신 벌어와 주시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저희가 좋은 시간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이런 얘기하고 감독님이 막 그런 뜨거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눈치를 살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예, 좋은 시간 또 더 즐기다가 조심히 예, 가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아까 점심을 어죽을 먹었어요. 문제 어죽을. 예,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어죽을 먹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메뉴 선정부터 지금 너무 시끄럽고 막 내용은 서로를 챙겨주는 내용인데 막 너무 시끄럽고 정신 차려보니까 다 나갔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방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저희가 아, 우리 진짜 가족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먹었거든요. 수렁에 빠진다. 저는 이 영화를 찍는 내내 뭐 날씨와 싸우기도 하고 추위와 싸우기도 했지만 내내 가족이 생각나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을 떠올리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무주영화제가 처음인데요. 이렇게 또 관객석에 또 준비할 때까지 관객분들을 꽉 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영화 무조건 개봉합니다. 이렇게 독립영화 이제 개봉 전까지 좀 입소문이 나야지 이제 개봉 때 이제 관객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나 무주영화제 가서 2장 너무 재밌게 봤다. 약간 이렇게 입소문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약간 챙겨주고 싶네요. 그 앞에서 네, 배우님들이 다 말씀 다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무주 처음인데 너무 분위기 좋고 그래서 좀 다음 작업에 좀 동력도 되는 것 같아서 다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작업을 작품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인사 끝낼까요? 하나 둘 셋.